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642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642일차고요. 오늘 돈의 그릇 42페이지예요. 네, 밑에서 6번째 줄. 돈이라는 게 다루기 쉽지 않다 보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여차할 때를 대비해 저금하라는 말을 많이 할 거야. 또 일본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들으며 자랐을 테고, 이 나라는 저축 금액이 거의 일경원이 다다른다고 하지 않나. 결국 그만한 돈이 그냥 잠들어 있다는 말일세. 하지만 여차할 때가 언제인가? 그건 마치 갑작스레 닥쳐오는 폭풍우와 같다네. 어디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거 봤나? 계획대로 되는데, 그쵸? 이분은 그런 건 모르는 것 같아요. 돈이라는 게 다루기가 쉽지 않다. 의식이 높으면 돈을 다룰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의식이 낮을 때는 어떻게 다루는지 모르고, 여차할 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여차할 때도 아마 모든 것들은 계획을 해가지고 나온다 그러죠. 내 인생의 모든 드라마를. 그래서 이제 아는데 의식이 높았을 때는 알게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의식이 낮았을 때는 언제 나갈지를 이제 모르는 거죠. 휘말리는 거죠. 내면을 알고 자꾸 나 자신을 이제 알면 내가 만들어 드라마들 모든 것들을, 그리고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감지하죠. 그러니까 엄마들은 아이들이 막 하다가 저쪽에 있잖아요. 턱이 걸려서 넘어지는지 어쩌는지 다 보이잖아요. 위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졌을 때는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4차원일 때 1차, 2차, 3차원. 1차원 선이 있고요. 2차원 면이 있고요. 선과 선이 만나서 면이 있고, 3차원 면과 면이 만나서 이게 입체가 되죠. 입체를 위에서 볼 수 있는 거는 4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차원이 높아지면 이게 다 보이듯이 내가 의식이 높아진 차원이 높아진다는 거, 보이지 않는 거죠. 4차원은 보이지 않는 것을 뛰어넘었을 때 보이는 게 보이듯이, 아, 돈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이, 의식이 높아져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높아지는 거는 근원에 3살 이전에 마음이 생길 때 쇼크 왔던 거. 그래서 쇼크가 나구나, 나라고 믿고 있는 신념 암시되고, 그 다음에 엄마랑 아빠한테 암시돼서 자랐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내 신념 안에 믿음으로 탁 안경을 완전히, 내 색안경을 탁 끼고 세상을 보게 된다는 거야. 이걸 찾아서 맥락을 바꾸어야 자꾸 의식이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알려주시는 분인 거죠. 교육비가 정말 저렴하고 너무너무너무 쉽게 알려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이 의식 아카데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찾기가 싫어. 그럴 때는 이제 안 듣죠. 안 듣고 딴 데 가버리죠. 다른 걸 찾아요. 그러니까 내 거를 찾아야 이게 의식이 달라지는데, 내 걸 찾지 않을 경우에는 찾기 싫고, 또 어릴 때 신념대로 하고 싶고, 그럴 때는 안 찾게 돼요. 그래서 끝까지 쉽게 저렴한 가격으로 끝까지 알려주시는 그런 수업이 의식 아카데미라는 거. 그다음에 결혼, 출산, 해고, 창업, 은퇴, 질병, 재해, 그 어느 하나라도 내일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정 지을 수 있겠나. 그렇죠? 결혼도 해야 되고, 출산하게 되면, 결혼하면 돈이 또 들어가죠. 출산하면 또 돈이 들어가요. 요새는 아기 나오면 장비빨이라고 그러죠. 뭐 희한하더라고요. 장비빨이라고 그래가지고 참 요새 사람들 신기한 거 되게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어떤 거는 뭐 아기 이렇게 눕혀놓고 엄마 등에 이렇게 엎혀져 있는 것 같이 눕혀놓고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것도 있고, 기계가. 저희 딸은 그런 거는 그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건 없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띄워주면 왜 어른들 팔이 아프잖아요. 애기들은 뭐 신나서 그냥 한정없이 띄우려고 그러고. 근데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붕 뛰는 거 있잖아요. 점프 막 하는 거. 그런 것도 만들어 놓고, 하여튼 아이디어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출산하면 돈이 또 들어갈 것이고, 해고되면 월 또 받는 수입이 또 주로 없어지는 거고, 창업을 하게도 돈이 들어가고, 은퇴하면 노후에 이제 시간과 자유롭게 지내야 되니까 조금 은퇴하고 나서 돈이 들어가고, 아파도 질병도 들어가죠. 수입이 들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재해라든지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단정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권리 수입을 원하죠. 그냥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수입이 계속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거. 권리 수입. 일시적으로 내가 몸을 움직여서 만들었다가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다 뭐예요? 내가 움직이지 않거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더 들어오면 당황스럽고 없게 되고 막 자괴감 느끼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권리 수입을 받는 것을 찾는다. 그래서 옛날에 그 조물주보다 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꿈이 뭐냐 그러면은 건물주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건물주에서 월세가 딱딱 받아지니까 건물주도 이제 이게 갈려요. 왜냐하면 이제는 보이는 이런 자영업을 이제는 안 하려고 하죠. 온라인으로 다 들어가죠. 온라인으로 막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이 놀고 있는 건물들 임대해가지고 안 나가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제가 이제 걱정했대요. 뭐 남의 일 걱정할 것도 없지만 이쪽 오다 보면은 동성로에 거기 어떤 국수집 하던 분이 새를 낳았어요. 그분한테 운이 좋죠. 근데 또 그걸 하신 분은 재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만두집을 했는데 만두집, 저 만두집 해갖고 여기서 될 일이 아닌데 했더니 진짜 얼마 하지도 않고 문 닫아버렸거든요. 지금도 아직도 임대 이렇게 써 있어요. 임대. 그거 했던 사람은 뭐 1년 계약이든 2년 계약이든 했겠지만, 그래서 건물 주인은 그렇지만 또 그게 이제 그 다음 새로 이어져야 되는데 안 나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여기 동성로 시내인데도 그래요. 동성로인데도. 그래서 참 옛날만큼 건물주가 인기가 더 있는 것은 아니고 점점 진짜 이렇게 탁월한 그런 자리 아닌 다음에는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권리 수입을 원하는 거죠. 매달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들어올 수 있을 만큼 만들어 놓고 싶은 거. 그렇죠? 그때를 대비해 돈을 모으고 뭔가 어떤 일이 있기 위해서 저금을 하고 돈을 모으고 몇 번씩 시뮬레이션을 반복하면서 불안에 떨고 여차할 때만을 기다리며 사는 게 기분 좋은 인생은 아닐 걸세. 그렇죠. 여차할 거 생각하면 기분 좋은 건 아니다. 하지만 사람은 언제까지나 중학생으로만 있을 수는 없고 계속 성장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다루는 돈의 크기도 자연스레 커지겠지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당연히 다루는 돈의 크기도 자연스럽게 커지겠지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절대 커지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벌면 돈의 크기가 내가 200만 원 벌던 게 500만 원 들어와. 그러면 500만 원 다룰 수 있는 그런 의식이 될 것 같잖아요. 아니라니까요. 될 것 같죠. 그래서 맨날 속았던 거. 제가 하는 일은 권리 수입으로 매달 들어와요. 근데 이게 이제 이 그룹이 얼만큼 많았냐 아니면 좀 쪼그라졌냐 또 거기서 커지느냐에 따라서 수입이 왔다 갔다는 해요. 그렇지만 권리 수입이에요. 내가 뛴 거 이상의 돈이 들어와요. 열심히 해놓고 난 뒤면. 만들어야죠. 뭔가는 만들어야, 네트를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들어오죠. 네트도 안 만들고 들어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8년을 진짜 열심히 했더니 네트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선배 사업자들이 계속 하는 건 뭐냐면 또 들어온다. 다음 달에도 들어온다. 1년 뒤에도 들어온다. 계속 들어온다. 들어와서 갖고 있는 걸요. 다 써버려요. 그냥 한 달 들어가는 커미션을 다 써버려요. 또 써요. 쓰는 거를 제가 이제 딱 그 계기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뭐 200만 원 생활비를 주잖아요. 그거 쓰고 이렇게 남는 거 저금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저한테 돈을 안 썼단 말이에요. 그때는 애들 거, 그 다음에 남편 거, 그 다음에 내가 공짜였거든요. 근데 이 일을 하면서 옆에 이제 같이 이제 사업을 하게 된 친구가 있는데 막 하나 사라는 거예요. 가죽 코트 긴 거 이제 롱 가죽 코트 하나 사라지. 이 정도는 사야지. 백만장자 될 거니까 사야지 하고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돈을 막 쓰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없더라면 앞만 부추겨도 제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처음에 공부하기 전에 이 친구를 원망했어요. 아, 얘가 그때부터 3개월 할부하면 얼마 아니잖아 이러는데 얼마 아닌 거예요. 근데 한 개만 사면 돼요? 아니, 또 보면 저거 사면 얼마 안 하는데 얼마 뒤에 계산 안 하고 얼마 안 하는데 하고 앞에 쓸 것만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다루는 거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릴 때 이미 세팅이 돼 있어. 엄마 아빠 쓰시는 거 보면 알아요. 엄마 돈 쓰는 거 엄마는 모으긴 했어요. 근데 엄마가 아유 지긋지긋하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아빠는 붕붕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지긋지긋하다 하는 거를 제가 가져오기는 했지만 어떻게 해요? 가지고 오고 했는데 씀씀이는 또 뭐예요? 막 아빠 막 써버리는 거를 제가 이제 엄마 아빠 보면 그게 벌써 이미 자연스레 커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미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벌써 이미 세팅이 돼 있어요. 돈을 다루는 것도. 다루는 게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어떤 삶의 그 크기 있잖아요. 거기서 좀 더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다루는 거하고 버는 거와 다루는 거가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걸 저는 철저하게 엄청 경험을 많이 했어요. 신나게 썼죠. 그 친구가 계기가 돼서 처음에는 제가 한 달에 한 번 행사가 있어요. 랠리라고. 꼭 새 옷 입고 가야 되고. 꼭 새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막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밖에 안에 내면에 허한 거를 외부에서 찾아서 넣은 거죠. 허한 거예요. 분노해가지고 막 허하고 그럴 때 채워넣고 요새는 막 먹는 거로 채워넣죠. 돈을 쓰던 걸 돈을 안 쓰니까 먹는 거로 허한 걸 채워넣고 싹 허하면 먹는 거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일단 돈을 이제 그렇게 했던 것들 때문에 그게 이제 익숙해져서 쟤 때문이야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 내 안에 쓰려고 했던 그 마음이 없으면 암만 옆에서 부추겨도 안 쓰게 되는 거죠. 근데 내 마음에 쓰려고 하는 그게 있다 보니까 부추기니까 이게 딱 맞아 떨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돈을 막 쓰기를 또 이제 시작을 했고 제가 이제 줄이 이제 쓰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돈을 요만큼만 갖고 있었던 엄마의 아빠의 그 크기에 따라서 많이 들어오면 다 없어져서 그냥 없는 거 없어서 지긋지긋 돈이 없어서 돈 때문에 또 꾸어야 되는 그 지긋지긋한 그 느낌 에너지를 가져와서 그 의식 그 에너지를 갖고 온 거예요. 요번에 시크릿에서 그거를 없애는 거를 그걸 찾아서 맥락을 끊임없이 재맥락하셔야 돼요. 엄청 중요한 거죠. 모르고 산다는 거야. 그때 세팅된 게 이렇게 되나?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공부했기 때문에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지출을 점점 지금 줄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이 휴대폰이 여기가 이제 막 2년이 다 돼. 이제 5월 달 한 번만 내면 2년이 다 되거든요. 너무 웃기죠. 둥둥 떨어뜨리고 이거를 길게 옆에다 차니까 앞에 어디다 둥 부딪히고 있잖아요. 그렇게 귀하게 하더니 이제 갈 때가 되노니까 무의식에서 그냥 둥둥 그냥 막 따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기 끝이 있잖아요. 여기 까맣게 되면서 액정이 여기가 있잖아요. 타고 들어가요. 이게 안 보이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5월 달에 또 사진을 또 많이 찍을 일도 있고 어차피 바꿔야 되는데 이제 딱 보니까 처음에는 저희 아들이 이제 이렇게 얼마 기기 변경 뭐 통신사 변경할 때 이제 금액이 나오는 거를 막 보여주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공짜였는데 아이고 뭐 공짜는 이상하겠지 하고 넘겼거든요. 근데 나중에 굳이 여기다 왜 돈을 들이지? 전에 선생님은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서 굳이 최신형 썼거든요. 100만 원 넘잖아요. 뭐 할인받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러니까 항상 최고의 요금을 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항상 통신사도 기계 싸게 산다는 이유로 그것도 100만 원 넘는 거 싸게 산다는 이유로 통신사를 계속 바꾸죠. 통신사가 2년 약정하고 다시 또 약정하면 그 25% 할인되는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기를 그냥 하면 할인이 되는데 이거를 통신사를 자꾸 바꿔버리면서 그냥 요금제는 할인 안 받고 기계를 할부를 받으려 하는데 기계도 비싼 거예요. 근데 요새는 공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들어와요. 돈 쓰려고 작정을 하고 있잖아요. 신념이 그렇잖아요. 돈을 막 써버리고 없어야 돼. 그러면요. 절대 공짜가
이상하고 공짜가 안 들어와요. 내 의식 안에. 돈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신기하죠.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공짜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아들한테 이거 공짜 진짜 맞는지 전화해봐라 했더니 그새 올라와가지고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 공짜가 아니야? 그럼 딴 거 공짜 있는지 한번 알아봤더니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이 또 막 이제 얘기하시는 거, 얼마 싸게 주고 샀다는 거야? 공짜 폰보다 이제, 그냥 저는 제 기능이 몇 가지가 있다. 잘 쓰는 기능만 되면 되잖아요. 암만 그 속에 있는 기능도 다 못 쓰는 거예요. 아까운 거죠. 기계만큼의 가치를 못 하는 거예요. 100만 원 이상의 그 가치를 못 할 정도로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참 제대로 쓰지도 않으면서 돈만 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기능을 다 쓰면 몰라.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휴대폰에 대한 나는 이걸 어떻게 해요? 좋은 걸 써야 남들이 봤을 때 최신형이네 좋은 거네라는 그거를 외부 사람들한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또 보여주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걸 참 이래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다 어떤 분이 더 싸게 이제 쓴다고 하는데 뭐 어떤 걸 샀는데 38만 원이래요. 그거 싼 거거든요. 전화번호 좀 달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또 뭐야? 40 얼마로 올랐대요. 그래서 이제 안 했어요. 최소 저희 딸한테 물어봤더니 20만 원에 선물을 받았대요. 근데 잘 쓰이거든요. 이제 휴대폰을. 그래서 20만 원에 선물 받았으면 거기 싸더래요. 거기 전화번호를 또 받았어요. 이렇게 안 해요. 귀찮아가지고 에이씨 모르겠다고 그냥 사버리거든요. 원래 돈을 없애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전화를 하니까 뭐 부동산입니다. 어쩌고저쩌고 이러는 거에서 야 번호가 이상하다 그랬더니 사라졌나 봐 이러는 거예요. 번호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그래 선생님이 그러셨어. 내가 원하면 원하는 것이 눈에 띄인다 그랬거든. 내가 원하면 띄인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싹 이래봤더니 요새 휴대폰 성지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무슨 현금으로 해야 뭐 싸고 어쩌고 저쩌고 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를 따놓고 있다 몇 번 전화했더니 이제 어제 이때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자 싶어 가봤더니 공짜폰이 있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공짜폰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나게 어제 공짜폰 신청했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약정만 하면 그 끝나고 나면 원래 쓰던 거였거든요. 그 6개월 약정하면 그 다음 다운시켜서 쓰려고요. 제가 쓰는 거에 비해서 이게 또 많이 쓰고 막 이게 너무 정리정돈이 너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있죠. 이제는 이거를 내가 이게 할 수 있어지는 어떤 그게 되는 거예요. 기계값 그 없이 그냥 이렇게 갈아타고 이게 이렇게 되는 게. 그래서 원래 쓰고 있던 요금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자연스럽게 커지는 게 아니라 내 신념이 어릴 때 돈과 성공에 관련된 신념이 있어요. 성공은 어쨌든 끝까지 해가지고 해내는 끝까지 붙어 있어서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돈이 어떻게 들어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도 다 보니까 어릴 때 그냥 그 연결이 다 돼 있더라고요. 근데 돈은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돈이 들어왔을 때 그 또 다른 문제들하는 거를 제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수시로 또 나갈 일들을 그랬다고 찾았다고 그래서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라 수시로 돈 나갈 일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어제도 이제 그 총각이더라고요. 40은 넘었는데 이제 곧 결혼한다는데 이 얘기를 이렇게 해봤어요. 말을 붙여봤어요. 너무 괜찮은 거예요, 총각이. 그걸 알더라고요, 이 친구가. 자기도 이런저런 경험을 다 해봤지만 꽤 오래 했대요. 통신사 쪽에를. 그랬는데 같이 직원들이 있는 거예요. 총각들이 직원들이. 한 7, 800 정도를 벌어가는데 돈을 다룰 줄을 모른대요. 이 친구들이. 돈을 다룰 줄을 몰라가지고 자기가 200만 원은 약정을 해가지고 떼서 저금을 시켜준대. 이 사람들은. 강제로. 근데 그 사람들 이름으로 하면 찾았으니까 자기 이름으로 해서 강제로 200만 원씩 저금을 시켜준대요. 이야, 사장님 너무 멋있다.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그럼 2년 동안 하면 한 4,800 정도 되잖아요. 그럼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저 그 오피스텔을 하나 사게 해주는 게 오피스텔 살 수 있거든요. 이제 대출 받고 이렇게 하면 그걸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거 사놓으면 어떠냐고 이거 이렇게 그러냐고 막 이랬더니 아직 친구들이 젊어가지고 그러니까 돈 쓰는 데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차를 바꾸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BMW 5 시리즈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넣고 사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본인 거가 되도록 만들어준다. 근데 차도 어떻게 해요?
없어. 자산이 아니라 이거는 사라지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라지는 돈이라 놓으니까 야, 이 사라지는 돈들이 아직은 젊어서 그걸 해보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아직 많은 거죠. 그래도 어쨌든 그런 관계까지 야, 저 오피스텔을 사게 해주는 친구들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오피스텔은 자산으로 남아 있잖아요. 어쨌든 월세를 또 돌릴 수가 있고 그런 걸 알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들어오는 거야. 안 들어와요. 신념이 안 좋으면 돈에 대한 신념이 안 좋잖아요. 안 들어와요. 진짜 옛날에 그 얘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너무 돈 얘기하면 할 말이 되게 많아요. 제가 제 밑으로 제 위로 다 집을 샀단 말이에요. 저만 안 사요. 엄마가 집을 팔고 나서 안 샀거든요. 제가 안 사요. 있던 집이 있었거든요. 49평. 이거 팔게 되는 것도 팔게 된 계기가 있는데 딱 꽂혀 있는 거예요. 우리 딸 여중 보내야 돼. 남녀공학 보내기 싫어. 여기 살면 남녀공학 가야 돼. 여중 보내야 돼. 꼭 꽂혀서 그것만 꽂혀가지고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 나와가지고 이걸 팔게 되거든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중간에도 이제 2대 그 스폰서님이 계신데 같이 이렇게 샀던 곳이 있어요. 저쪽 동일아이빌 상동에. 거기 이제 밑에 파트너도 거기 살고 이러는데 거기 꽤 많은 분들이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하죠. 거기 그거 저보고 그렇게 사라 그러는데 그렇게 사기 싫은 거예요. 왜? 옆에 있는 사람들 싫어 나는. 싫은 것만 보여. 싫은 것만 보여서 난 얘네들하고 같이 살기 싫어 이런 거야. 이게 그때 그렇게 안타까워했대요. 사면 되는데 그렇게 안타까워했다는 말이 이제서 귀에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자연스레요? 아니에요, 이거. 자연스레 커진다고요? 돈의 크기가 아니에요. 자연스레 돈의 크기가 어떻게 커져요? 씨앗이 이미 심겨져 있는데. 그렇잖아요. 화분 안에 씨앗이 이미 심겨져 있어요. 심겨졌는데 이렇게 보니까 장미꽃이 나오는데 난 장미가 싫어. 빨간 장미가 싫어. 하얀 장미를 심고 싶어. 빨간 장미가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뿌리하고 이 씨앗에부터 뿌리를 뽑아가지고 바꿔야지. 똑같은 장미 줄기라고 해서 빨간 거 똑 떼고 흰색을 딱 갖다 붙이면 그게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돈의 크기는 자연스럽게 바뀌는 게 아니다. 어때요? 어릴 때 벌써 이미 이 화분 안에 들어와 있는 정서적인 것으로 인해서 줄기가 자라서 엄마 아빠의 어떤 그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쓰는 게 연결이 되어 있고 밑에 있죠? 씨앗이 정서적인 거 두려움 때문에 돈을 없애야 되는 것들이 플러스 막 연결되어 있죠. 두려우니까 이걸 허한 마음을 나는 누군가 돈을 써서 그거를 채우고 대신 누구한테 또 사주면서 붙들어야 되고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정서적인 거와 이 돈을 써서 없애버리는 거가 철저하게 이렇게 붙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5월 7일, 8일 날 중요한 거죠. 어떤 약속보다 나의 그 근원의 씨앗이 어떤 게 심겨져 있는지를 우리는 돈을 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 나는 돈 1,000만 원 1억 갖다 줘도 나는 싫어가 아니에요. 당신 것입니다라고 갖다 줘도 싫어하냐 이거죠. 그냥 쓰셔도 됩니다 해도 싫어하느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쓰고 싶어요. 내 거라면. 이게 뭔가 이상한 게 아니라면 쓰고 싶죠.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야? 쓰고 싶은데 내가 벌 수 없어서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가 내 신념만 바뀌면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돈 버는 행위, 누구를 만나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건 이 화분 안에 이 씨앗과 이 줄기, 이런 것들을 찾아서 바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시크릿에 오셔서 바꾸는 거, 이 근원을 바꾸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얘기하려다가 어제 그 총각도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관계를 잘해야 되겠구나. 뭔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이제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는 말이야. 하지만 돈을 다루는 능력은 많이 다루는 경험을 통해서만 키울 수 있어. 많이 다루는 경험을 통해서만 키울 수 있어. 그랬어요. 근데 이건 결론이야. 처음에는 작게, 그리고 점점 크게. 이거 결론 아니에요. 제가 소설 바꿔버려요. 이거 결론 아니에요. 뭐냐면
많이 돈을 다루는 능력은 많이 다루는 경험을 통해서 키울 수 있다고 그랬는데 많이 다룬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어제 그 총각하고도 얘기를 하니까 본인도 여러 어떤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젊었을 때 돈을 써보기도 하고 이 직원들 다뤘을 때 이 친구들이 막 휴대폰 돈이 없는 애들은 휴대폰을 또 가지고 도망도 가보고 신고는 못하겠어고 써서 이제 약정을 해가지고 부모님들한테 얘기해서 돈을 받기도 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여러 경험은 있어서 돈을 다루는 거라든지 직원을 다루는 방법이 능수능란해져서 좋아지긴 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돈을 벌 수 있는 그 능력은 우리의 능력은 한정돼 있나요? 한계가 있나요? 한계가 없어요. 무한대로 벌 수 있어요. 무한대로 벌 수 있는데 무한대의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선에서는 한계가 딱 있구나라는 걸 제가 알겠어요. 이게. 한계가 있구나 얘기를 해보면 이게 한계가 지어져 있는 게 있구나. 그래서 이거에서 더 이상 할 수 없고 여기 이게 최대치 나의 능력이라고 믿고 있다면 이것으로 만족한다라고 그 한계에서 부딪히고 만다는 거죠. 그게 어떤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주 힘센 코끼리를 발에다 쇠사슬을 묶어놓고 못 가게 했어요. 막 저 여기저기 다 다녔는데 못 가게 했죠. 우리에서 막 못 가게 했어요. 여러 번 시도를 해요. 퉁퉁 있잖아요. 여러 번 시도를 하니까 다리가 아파. 못 가. 못 간다는 걸 알게 됐어. 막 계속 시도하다가.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이 쇠사슬을 풀러놔줘도 못 가죠. 나는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밖에는 나는 움직일 수가 없어라는 걸 한계를 짓게 돼요.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한계를 짓는 게 어릴 때 이미 한계가 지어져 있다. 부모님에 의해서. 부모님에 의해서 유전이 되는 거죠. 돈도 아픈 것도 모든 것들이 유전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이 영혼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 무한대로 다 돈이나 건강할 수 있고요. 돈도 내 능력 마음껏 벌 수 있고요. 모든 것들이 다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점 뭐 경험을 해서 되는 것들은 아니다. 그래서 신념대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신념을 경험이 아닌 신념, 엄마 아빠를 보고 자란 거. 그쵸. 여기에서 암시된 거, 체면 걸린 거, 여기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은 시크릿, 의식 아카데미 수업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여러분들도 거기서 벗어나셔야 되고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는 게 이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벗어납시다. 자유롭고 모든 것들에 무한대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 의식도 높아져 가야 되고요.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6시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